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던하우스 인사드립니다. 요즘 분위기가 예전이랑 사뭇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일단 분양시장이 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제 흑석동에 물건이 2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몇천 대 몇백 대 일이 아니고 몇십만 대 일의 경쟁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청약을 좀 해보려고 들어갔었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요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대변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좀 신고가 뜨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엄청 많으니까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역별 시황. 자, 일별로 봤을 때 신고가율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한 5%, 뭐 부산에서 2%, 대구에서 3%, 인천에서 1%. 여긴 좀 많이 없네요. 광주도 꽤 많은 편이고, 대전, 울산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요. 세종은 하나도 없고 신고가율이.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전라도에서도 꽤 높은 수치로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신고가의 통계 함정 같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래가 안 되다가 딱 뜨는 경우에 신고가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일상적으로 계속 거래가 되던 것들에서 신고가가 뜬 게 아니고, 거래가 안 되던 물건, 거래가 안 되던 타입에서 신고가가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단지별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씩 볼게요. 강남구 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온기가 점점 퍼질 거예요. 처음에 강남구 쪽에서 상승장에 뭐 바람이 불어왔었는데 이것들이 주변으로 서서히 퍼지고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들어와서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센트라빌, 강남구 대치동이 있고요. 약간 큰 평수니까 이것도 약간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자, 신고가에서 쭉 빠졌다가 거의 다 회복한 느낌입니다. 44억. 의미가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꿈의 숫자니까 44억이나 33억이나 다 그게 그걸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신현대, 압구정동 신현대 유명하죠. 이것도 8억이나 올랐다, 37억이다 라고 하는데, 뭐 현대 아파트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큰 타입이네요. 강남 쪽에서 큰 타입,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청화 이태원동입니다. 여기도 핫하죠. 2억 3천이 올랐다고 해서 32억 5천인데 제가 볼 때는 30억이나 32억이나 그게 그것처럼 느껴지지만, 어찌됐건 대형 평수 위주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태원동입니다. 청화 1 30억. 이것도 그들만의 리그. 이것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죠. 578세 되면은 그렇게 세대수가 적지도 않은 거니까 꾸준하게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도 훅 빠진 적이 없고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뭐 돈이 급해서 물건을 판다거나 했던 경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훅 빠지는 게 없었네요, 여기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의 리센츠 유명하죠. 여기도 대형 타입입니다. 28억. 뒤에는 날릴게요. 의미가 없으니까. 36억까지 갔던 거니까 28억이면 아직 많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자, 7층 경희궁자의 3단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4억이 올랐고 28억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대형 단지고, 대형 평수고. 이것도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던 타입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네들도 좀 빠졌었거든요. 빠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예전에 한번 이 타입이 거래가 됐다가 거래가 쭉 안 됐다가 이번에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레미안 블레스티지 26억. 자, 이거는 많이 회복을 못했네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편은 세상 강남구의 역삼동에 있는 거죠. 25억짜리 26억까지 갔던 게 25억 6천까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 모습을 보더라도 골이 깊죠. 상당히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 아파트 5단지. 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기가 많아서 이렇게 훅 빠졌다가 또 훅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33병 레미안 서초 STG 24억, 29억까지 갔던 게 24억으로 갔으니까 아직 많이 회복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판교 푸르즈 그랑블 24억, 27억 3천까지 갔던 게 24억. 얘네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개나리 레미안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건축 연도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 않네요. 이름을 개나리라고 지었을지 모르겠는데 한티역 쪽에 있는 거죠. 23억. 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강남권 분위기가 이래요.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2020년도 준공. 자, 이것도 23억, 29억까지 갔던 게 23억이니까 얘는 진짜로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2년차도 있었고, 원래 2년차에서 한번 손바뀜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훅 빠지는 모습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게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상향을 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잠실 리센츠, 이것도 유명한 단지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23억까지 갔습니다. 은마 아파트는 뭐 다 아시죠? 31평짜리고 이게 33평이 아니에요. 31평 22억. 이것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당 파크뷰, 이제는 분당으로 가보겠습니다. 22억, 26억짜리가 22억까지 회복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리센츠, 잠실 리센츠 아까 했던 것 같은데 평수가 다른 건가 보네요. 22억. 도곡 쌍용 얘가 21억 6천까지 갔습니다. 얘는 신고가를 찍었네요. 그죠? 한번 쭉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42평. 역시 대형 평수가 오름장에서 회복할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61평. 그들만의 리그죠. 21억짜리 61평 미켈란 쉐르빌. 이것도 꽤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 거의 다 왔죠. 사실상 전고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22억짜리가 21억 3천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요. 자, 현대아파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겁니다. 21억. 얘는 신고가를 찍었네요. 기존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오랜만에 거래가 된 것 같기도 한데 83년도니까 오래된 아파트죠. 자, 쌍용 예가 클래식 석초동 방배동에 있는 겁니다. 21억. 얘도 신고가를 찍었고요.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거죠. 25억짜리가 그래도 한번 쭉 빠졌다가 20억까지 회복이 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메세나폴리스 마포구 서교동 가면은 굉장히 큰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거기에서 대형 평수, 이것도 많이 회복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정우라는 아파트, 이거는 아파트가 아닌가 보네. 세대수가 24세대니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88평이면 엄청나게 크네요. 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 20억 5천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회복이 많이 됐고요. 목동 신시가지 10단지, 자, 목동 아파트 대형 평수, 이것도 천천히 묵직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뜰마을 7단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거죠. 20억 4천까지 갔습니다. 얘도 회복하는 모양. 자, 헬리오시티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지 헬리오시티 20억. 얘네들이 가격 방어가 좀 힘들 거예요. 단지 세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가격은 훅훅 빠지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가격 방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한 3억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3억 8천의 갭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 흐름으로 보면은 금방 회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개포 주공 7단지 19억 5천, 이건 20억짜리가 19억 5천까지. 이게 지금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입니다. 23억짜리가 19억까지. 장미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좀 약간 오래된 느낌이죠. 그러면은 1979년도에 건축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이건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는 물건인 것 같아요. 자, 헬리오시티 19억 1,500. 1,500은 뭘까요? 보통 1000단위로 깎는 것 같긴 한데 500까지 좀 어떻게 해서 깎았나 봅니다. 자, 30층 고층이고 23억까지 23억 8천까지 갔던 게 19억 1,500까지 갔습니다. 14층이니까 중층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오름세. 자, 잠원동의 현대아파트 18억 9천. 이게 자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는 아파트랑 약간 갭이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남이 먼저 번지고요. 그러니까 상급지에서 먼저 이렇게 온기가 퍼지면 이렇게 중급지, 하급지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런 수치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레미안 블레스티지 18억 7천. 얘도 많이 회복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오름세고, 이거는 5호 타입이네요. 25평. 자, 잠원동의 동아아파트 18억 6천, 26평짜리네요. 18억 6천이면 싸다라고 봤는데 26평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 미켈란 쉐르빌 18억, 정자동에 있는 겁니다. 아까 했었는데 이건 또 다른 평수죠. 56평짜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자, 둔촌주공 아시죠?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던 적이 좀 있었는데, 둔촌주공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뭐 분양이 된다 안 된다, 마피가 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하신 유튜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피 난다고. 근데 13억이 아니고 지금 17억 9,854만 원이에요. 자, 54만 원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한 18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깎았네. 18억에서 뭐 몇만 원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깎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헬리오랑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헬리오는 넘어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범 현대 서현동에 있는 거죠. 분당에 있는 59평짜리 17억 9천, 18억 다 돼가고 기존의 19억대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요. 전부 다 이렇게 V자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도곡레슬
59제곱미터도 마찬가지고, 위례 자이도 위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대형 평수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19억대가 17억대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강서 힐스테이트 17억 5천 강서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봤는데 56평이네요. 그럴만 하죠. 자, 경기도 과천에 별양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17억 3천 38평이네요. 잠원동에 있는 신반포 17억 3천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는 올라왔다기보다는 조금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게 18평이네요. 18평. 약간 작은 평수들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저층 4층이었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 양천구 목동에 있는 나름 준신축 단지죠. 2015년도 준공했으니까 17억 2천만원,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기 이미 한번 찍었던 게 있는데 좀 내려왔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연이 있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나와집니다. 자, 동아 아파트 성수동에 있습니다. 17억, 이것도 살짝 오름세. 경남 아너스빌 서초구에 있는 겁니다. 16억 9천, 그러니까 17억이라고 하는 거죠. 얘도 신고가 정고점에 거의 도달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10억 현대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겁니다. 16억 8천, 17억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다 대형 평수죠. 특이점 보시면은 대형 평수가 많이 있어요.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16억 3천입니다. 얘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계속 올라가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모습만 정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서울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맞습니다. 자, 고덕 그라시움, 고덕동에 있는 거죠. 네, 고덕에서 나름 대장인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엄청나요. 5,0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이게 20억까지 갔던 물건인데 현재는 16억. 이게 훨씬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그래도 많이 선방하고 신고가에서 약 4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세트 상도 프레스티지 46평 16억입니다. 얘는 아직 회복을 못하는 느낌이네요. 오랜만에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락 삼익 맨션 16억입니다. 39평짜리 가락 삼익 맨션 16억짜리. 그리고 부림동, 과천시 부림동의 주공아파트 15억입니다. 자, 분당 더샵 스타파크 15억 7천. 얘도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 얘는 거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자이터 센트리지 15억, 얘도 이렇게 오름세고요. 자, 성수동 금호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금호 파크힐스 15억 3천입니다. 얘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요. 청량역 롯데캐슬 요즘 핫하죠.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분양권 상태인 것 같은데 36평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3평 아파트랑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L65라는 이름답게 65층까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최근에 13억 5천까지 갔던 게 14억 9,500까지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느낌. 이때 산 사람이 승자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이때 많이 팔았을까요?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분들은 속쓰리겠네요, 이걸 보면은. 자, 광교 중흥 S클래스 14억 9,500, 이것도 18억까지 갔던 건데 14억 9,500, 나름 선방하고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통구니까 약간 늦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경남 아너스빌 역삼동에 있는 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좀 다른 평수네요. 34평짜리 14억 9,500, 15억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유원 강변 14억 7,500. 자, 레미안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레미안입니다. 이런 것도 15억까지 가네라고 봤더니 63평이네요. 그죠? 자, 대형 평수는 역시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얘기가 많았죠. 이게 한참 이렇게 갔다가 이때 굉장히 사람들이 엄청 던졌어요. 이거 줍는 사람들 많았고, 이때 물건이 다 소진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림이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9평이고요. 14억 7,300이니까 15억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북한강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겁니다. 세대수 340짜리. 이거는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없죠. 신고가에서 거래가 쭉 없다가 한번 띡 된 것 같습니다. 4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원제일 2차 14억 4천까지 갔습니다. 14억 4천, 거의 근접하네요. 1,000만원 차이네요, 신고가랑. 자, 고덕 그라시움, 아까 했던 고덕 그라시움 좀 작은 타입이죠. 33평보다 좀 작은 타입인데 얘네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평을 사고도 남는 돈이었는데 이분은 조금 늦게 들어간 이유로 이 가격으로 30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텐즈일 2구역 성동구 상왕심리동에 있습니다. 14억 1천.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 전부 다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일부러 오르는 거를 골랐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오른 곳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좀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레미안 리브 답심리동의 레미안 리브 17억까지 갔던 게 14억까지 회복이 됐고요.
레미안 장전 14억, 얘는 뭐 빠진 게 거의 없네요. 레미안 슈루 13억 9천. 아파트가 참 비싸요, 그죠? 여기저기 다 보면은 다 10억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13억 8천. 자, 작은 평수죠? 27평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7평보다 더 작아요. 이쪽이 오래된 단지다 보니까 서비스 면적이 좀 적어서 좀 더 작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13억 8천까지는 갑니다.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자, 컨소시엄 단지죠. 두 개가 합쳐서. 이거 42평이 얘도 많이 안 빠졌었네요. 자, 13억 8천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자, 우장산이에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13억 8천 34평짜리. 얘는 많이 회복이 안 되는 모양이 좀 그려지고요. 얘는 좀 차이가 있네요. 5억 정도 차이가 보여지네요. 이게 딱 두 바퀴 도는 타이밍인데 이때가 그렇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받는 때이기도 해요. 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13억 8천입니다. 새 아파트고 송파동에 있고 33평 완전 좋은 거죠. 이거는 좀 싸게 산 것 같은데 이분이 승자 같아요. 자, 신고가라고 해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네. 아무튼 신고가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샛별마을 라이프 13억 6천. 분당구에 있는 거고 46평 대형 평수죠. 얘도 많이 안 빠졌던 거 다시 회복을 하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당산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13억 5,250. 세대수가 엄청 적은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좀 있었나 보네요. 자, 15억 7천까지 갔던 게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모양이 보여집니다. 상록마을,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록마을 13억 5천. 까치마을, 분당구 구미동에 13억 5천. 다 13억, 이 동네는 다 13억 5천이 룰인가 보네. 여기도 그렇고 동작구 상도동에 13억 5천. 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이것도 꽤 신축 단지죠. 아, 훅 빠졌었네요. 이때가 아마 뭐 2년차 뭐 이런 거였을 것 같긴 한데 이때 갈아타기로 많이 빠지고 물건들이 한 번에 쏙 쏟아지는 이 시기예요. 이때가 그 양도세, 비과세 뭐 혜택 받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훅 빠진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회복이 되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동아아파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대형 평수가 좀 많은 단지인데 좀 오래됐어요. 1999년도. 자, 저도 예전에 이걸 사려고 한번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일단 13억 3,500입니다. 신고가를 찍었네요. 이거 신기하네, 이거는. 자, 마린시티자이 13억 2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있는 겁니다. 13억 2천이면 그렇게 회복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람의 SK뷰 13억 1천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핫했던 단지인데 17억까지 갔던 게 회복이 됐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수치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수도 꽤 많았는데. 자, 푸른마을 아파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거 13억 1천만원, 17억까지 갔던 거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 보여지고요. 금호자이 유명하죠. 금호자이. 자, 이것도 13억, 얘도 살짝 올라가는 모양 보여집니다. 지금 전부 다 모양새가 이렇죠. V자. 자, 더샵 센트럴시티 13억, 얘도 V자. 명일역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 12억 9천, 13억까지 회복이 되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성원 대치 2단지 아파트 20평 작은 평수죠. 얘도 살짝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센트라스. 자, 센트라스 성동구에 있는 센트라스, 이것도 이렇게 훅 빠졌다가 훅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훅 빠진 것들이 좀 훅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스 12억 9천.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해몰 아파트 12억 8,500입니다. 보람의 SK뷰 또 나오네요. 34평짜리 12억 8,200. 이게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6층입니다. 6층짜리 이 정도로 약간 회복하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더샵 센트럴시티 12억 8천. 아, 이거는 진짜 훅 빠지네요. 이런 거는 빠졌다가 훅 올라가는. 경기도 화성시가 요즘에 호재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고점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거 경기도 화성시인데 12억 8천 정도가 된다는 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얘도 나름 고덕 중에서 대장이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거래량이 많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억 7천까지 올라갔는데 아직 갈 길은 머네요. 자, 성수동에 있는 동아 아파트 12억 7천 신고가 찍었네요. 마포 자이더 센트리지 12억 5,800, 이것도 올라가고요. 명일우성 12억 5천, 이것도 올라가는 모습. 신길파크자이, 신길에 있는 파크자이, 세대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띄엄띄엄 있었긴 했지만 훅 빠지고 살짝 뭐 반등하는 느낌? 이런 거를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적으면은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위례역 푸르지오 5단지 12억 4천, 위례역에 있는 겁니다.
왕십리자이 12억 4천 16억까지 갔던 거 아직 많이 회복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레어 푸르지오 4단지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A급 상급지에서 조금 벗어날수록 조금씩 약간 더딘 느낌이 있죠. 자, 온기가 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신길파크자이 신길동에 있는 겁니다. 12억 4천 이것도 3억 정도 빠졌다가 그러니까 3, 4억 빠졌다가 약간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4층이네요. 여기는 4층이네요. 자, 상하 1차 아파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상하 1차 아파트 12억 4천까지 이건 회복이라고 하긴 조금 그러네. 쭉 빠져 있네요. 거래가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신고가에서 첫 거래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1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광교 더샵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죠. 12억 3,500 고덕코라시움 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롯데캐슬 퍼스트 암사동에 있는 거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서울숲 3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죠. 이름만 들어도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겁니다. 얘도 살짝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복세를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곡 13단지 실스테이트 마스터 마곡 관심이 많죠. 거래가 진짜 많았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찌그찌그 거래가 있죠. 거래가 진짜 많았다. 한번 쭉 빠졌다 다시 거래가 되고 이런 틱이 있으면은 이거는 정상 거래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뭐 어떤 특수 거래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또 빠졌어요.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것도 2층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올라가서 됐네요. 자,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12억 3천 얘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갔고요. 빌리브 버머 이름이 또 빌리브 버머네요. 5층이 12억. 자, 금호 삼성 레미안 12억. 힐스테이트 광교 이거는 거래가 엄청 많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래가 되다가 12억에 거래가 돼서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솔마을 정자동의 한솔마을 598세대 12억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현마을도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요. 한양아파트 송파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12억입니다. 저 진짜 힘드네. 진짜 아파트 많네 우리나라에. 그죠? 자, 대림 아파트 12억 얘는 뭐 회복이 아니고 약간 좀 거래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 게 보여집니다.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자 11억 9,500이니까 12억이죠. 자 19억 5천에서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회복되는 모습이 살짝 보여집니다. 광교 자이더 클래스 11억 8,800 신고가라고 나오네요. 레미안 크래시티 전농동에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 11억 8천 이거는 갭이 엄청 크네요. 17억까지 갔던 건데 많이 싸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복되는 모습.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신고가 전체 건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알아봤는데 신고가도 좀 종종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거기는 강남이니까 거기는 뭐 송파니까 잠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언제나 그랬듯 강남이 먼저 분위기를 타고요. 그 다음에 주변으로 번지는 겁니다. 항상 그래 왔고요. 이번에만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올라가는 모든 조건들을 모든 재료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올해 초에 움직이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임장도 좀 하시고 여러 군데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두셨다가 제가 최대한 이런저런 분양 아파트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많이 빠진 단지 뭐 살만한 아파트, 살만한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뭐 리뷰를 좀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 좀 해두셨다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